아, 날씨도 좋고 캠핑하기 딱 좋네. 아, 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무슨 소리지? 매년 캠핑 시즌마다 보도돼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지난 5월에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캠핑을 하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캠핑이나 또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그 차박 용품 밤마다 유튜브 보면서 또 비교하면서 리뷰 보면서 뭐 살지 좀 골라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욜로 낭만을 즐기려다가 골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일산화탄소 중독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실제로 캠핑에서 일산화탄소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3건에서 4건, 많게는 5건 이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질식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이 가스를 사용하는 온열 기구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을 캠핑 해보신 분들 아시죠? 낮에는 뭐 좀 선선하다 싶어도 밤 되면 굉장히 쌀쌀하단 말이에요. 밤을 좀 따뜻하게 보내려고 온열기구를 켜놨다가 나도 모르게 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중독됐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허용 농도 이상의 일산화탄소에 3시간 이상 노출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를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피해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일산화탄소가 노출돼도 눈치채기 어려운가요? 일산화탄소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노출됐을 때도 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딱히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가스 히터 같은 온열 기구를 트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문이 다 닫힌 차나 폐쇄된 텐트에는 새로운 산소가 유입되지 않다 보니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는 이 실내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약할 때는 뭐 가벼운 두통이나 뭐 메스꺼움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이 3시간이 넘어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혈구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이 신체에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러면 산소가 자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국민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도 연탄 난로를 떼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연탄으로 난방을 하거나 연탄 보일러를 뗄 때 연탄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왕왕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나 선생님이 창문 열어라, 환기시켜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수업하다가 또 집에 있다가 좀 머리가 띵한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되면은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산화탄소에 미약하게 중독됐을 때는 증상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두통을 느끼거나 아니면 약간 졸음이 온다, 이 정도 무기력감 이런 증상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밤에는 뭐 이 증상이 그냥 밤이니까 잠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잠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 가스 히터의 경우는 특유의 가스 냄새를 풍기는데 평소에도 나는 냄새라서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가스 히터를 틀어두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차박할 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게 좋고요. 텐트에서 주무실 때도 그 환기구나 환풍구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일산화탄소 중독을 방지하는 소형 팬 같은 것도 파니까 그런 것도 사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런 걸 못 구했다 혹은 못 가져왔다 할 때는 1.5리터 페트병으로도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 아랫부분 양쪽에 1.5리터 페트병을 잘라서 유입구를 만들고 텐트의 윗부분을 열어서 환기를 해두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텐트를 구입할 때는 이 천장 쪽에 환기창이 있는 그런 텐트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캠핑 좋아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그래요? 냄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어떡한다? 일단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하나 샀어요. 휴대용이거든요. 이거 한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 좀 밑에 하는 가격들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 사시고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를 하면 캠핑하는 곳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경보음이 울려서 미리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보기를 천장이나 위쪽에다가 달아두시고요. 애초에 온열기구를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낭을 좀 좋은 걸 사시고요. 침낭 안에 핫팩 한 5개만 풀어도 땀 뻘뻘 흘리면서 잘 수가 있습니다. 핫팩도 위험 그거더라고요. 핫팩이 일산화탄소랑 연관이 있다고? 아, 일산화탄소는 아닌데 화상. 화상이나 아니면 그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핫팩도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핫팩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하여튼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온열기구를 안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상! 아니 근데 기자님 왜 이렇게 캠핑에 대해서 잘 아세요? 뭘 잘 알아요?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뭘 잘 알아요? 되게 자주 다니세요? 최근에 캠핑 장비를 하나 샀는데 아직까지 한 번밖에 못 썼습니다. 왜요? 뭐 저도 한 번밖에 안 쓰게 될 줄은 몰랐죠. 아직까지 혼자 캠핑은 어렵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 썼습니다. 됐냐?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첫 번째, 온열 기구는 가급적 야외에서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온열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창문을 연 상태로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온열 기구를 사용하다가 두통 및 어지럼증을 느끼면 그 즉시 온열 기구를 끄고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캠핑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수치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 차박 시에는 차의 창문이나 썬루프를 조금 열어두어 환기해 주세요.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즐기세요.